네, 다우지수와 함께 S&P 500 지수가 하루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하루 만에 조정을 마치면서 다시 좀 이런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히려 유럽 쪽의 흐름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상당 부분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일단 급락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상승 출발하는 움직임이지만 코스피는 상승분이 다시 한번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소식이 나오는데요. 잠시 뒤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일단은 좀 녹록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루 만의 반등이지만 이 반등의 폭에 그리고 반등의 연속성에도 다소 시장은 우려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연말의 기대감을 조금 더 낮춰 잡아야 되냐는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소식을 잠시 연결해 보고 다시 시황센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단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기준금리가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6개월 연속 동결이 되면서 연 2.5%로 유지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근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번 달 기준금리가 2.5%로 동결됐습니다. 지난 5월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6개월 연속 동결입니다. 무엇보다 다음 달 미국 통화정책 방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단은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던 걸로 풀이가 됩니다. 경기는 수출 호조를 통해서 그런대로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입니다만 물가가 문제입니다. 지난달까지 두 달째 0%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물가 안정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시중에 통화가 잘 돌지 않는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으로 봐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가가 낮아지는 현상은 사실 전 세계적인 추세여서 ECB도 디플레이션 우려로 지난주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첫째로 지금 국내 물가가 낮은 요인을 농산물과 석유류 같이 변동성이 큰 항목들이 안정을 찾은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 한은의 정책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양적 완화 축소와 같은 변수를 앞두고 어느 정도 정책 여력을 남겨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가 상황 외에도 이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위험이 증폭되고 있는 점이나 이 환율 문제 역시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요인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11시 30분경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제닛 옐런 미 연준 부의장의 청문회 발언과 12월 양적 완화 축소 등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 한은이 어떻게 대응할지, 또 현재의 물가 상황에 대한 인식에 변화는 없는지 들어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 네, 11월 기준금리가 6개월째 동결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오늘 또 옵션 만기에 주목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초반에 일단은 상승폭에도 다소 좀 제한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전일 잘 지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1.85포인트 추가적으로 일단은 반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반등폭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일단 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8일째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 역시도 매수로 출발했지만 매수 규모가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도로 전환하기 바로 직전인 것 같은데요. 이 코스피 선물시장에서의 매도세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역시 매도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비차익 수급과 더불어서 베이시스 악화로 인해서 다소 충격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과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요. 바로 IT 종목입니다. 대형 기술주의 상승 흐름이 일단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도 추가적으로 1.3% 이상 전일의 반등폭을 아우르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오늘 조선주도 오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현대중공업이 1% 이상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0.8% 이상 상승하면서 일단 상승 출발하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주가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5년여 만에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가 일단은 부활하는 시점인데요. 오늘 일단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의 흐름이 눈에 띕니다.
3분기 실적도 좋지 않았고 이후의 실적도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 가장 크게 우려감으로 작용하면서 업종 하락폭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견조하게 또다시 한번 지켜줄 수 있을까요? 파라다이스와 서울반도체가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일단은 디지털 콘텐츠 관련 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주목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3D 프린터 시장 진출 소식이 들리는데요. 오늘 프린터 부품주들의 움직임이 상승률 상위 테마자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